자, 지금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코스모스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 알고 있으면 아주 좋았던 상식, 네, 그리고 알고 있었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지인분들을 만나시면 그냥 툭 하고 던지실 줄 아셔야 돼요. 네, 뭐 애들은 잘 커, 딸은 뭐 어디 갔어, 뭐 회사 잘 다녀, 돈 잘 벌어. 제발 좀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즐겁게 나눌 수 있고 하하호호 서로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는 거 서로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자꾸 끄집어내면 결국엔 안 좋은 얘기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신께서 처음 만든 꽃이 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그 지식을 자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영어로 한마디씩 더 덧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얘기가 설득력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신뢰성이 무한대로 높아지게 됩니다. 자, 코스모스는요, 멕시코 꽃이다. 근데 잡초예요. 멕시코가 원산지인데 잡초로 멕시코에서 키워지다가 세계에 널리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멕시코에서는 잡초지만 전 세계에 퍼진 코스모스는 관상용으로 분포되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욱더 본인이 빛나시게 됩니다. 자, 코스모스는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쓸까? 네, 원래 그리스에서 온 KOSMOS를 쓴다라고 그랬는데요. 영어로 넘어오면서 K가 C로 바뀌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COSMOS를 쓰시고 코스모스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이 영어 단어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꽃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코스모스는. 그리고 우주, 그 가운데에 꽃 대롱꽃 안에 우주가 보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질서와 조화의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굉장히 큰 뜻을 가진 잡초가 아닐 수 없어요. 그쵸? 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이름만큼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멕시코라는 나라,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의 남미 쪽에 있어서 항상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나라의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이죠. 그래서 멕시코가 미국 땅하고 붙어 있지만 굉장히 못 사는 나라다.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코스모스가 잡초로 자라고 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멕시코 얘기에 대해서, 멕시코에 대한 또 한 가지 상식을 알게 되신 거겠죠. 그쵸? 자, 멕시코가 원산지인데 여기서는 잡초였다 이겁니다. 잡초를 영어로 weed라고 해요. W-E-E-D 읽어보실까요? weed, 이 잡초입니다. 근데 weed가 잡초긴 한데 전 세계에 널리 퍼지면서 이게 관상용, 장식용으로 이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죠. 관상용, 장식용이라는 영어 단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decoration 읽어볼까요? decoration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는 실용성이 없는데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decoration이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영어 단어입니다. 되게 이렇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닌데 멋스럽게 보이려고 놔둔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데코레이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데코야 데코, 이거는 데코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같이 쓰실 수 있으시면 오늘 저랑 공부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지실 거예요. 요즘은 영어를 이렇게 섞어 쓰셔야 돼요. 반드시 한국어 한 문장 중에, 한 센텐스 중에 반드시 English vocabulary가, 영어 단어가 하나씩은 꼭 들어가시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어휘력이 늘어나시게 되면 영어 문장을 통째로 영어 단어로 바꾸실 수 있으시게 되고요. 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데도 영어 단어만 섞어 쓰시게 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게 됩니다. 단어가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 멋있게 걸려있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물건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건 데코인가 봐. 데코레이션으로 나온 거네. 그래서 비싸네, 싸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잡초를 영어로 weed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풀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네, 이 풀의 이름이 뭐냐면요, 마리화나예요. 마리화나가 뭐냐면 우리말로는 대마초입니다. 네, 이 대마초는 그 삶 있잖아요. 삶을 가공해서 만든 마약류의 일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 국내에서는 불법이죠. 네, 근데 합법화된 지역도 꽤 전 세계에 널리 있어요. 미국에서도 거의 합법입니다. 이거는 그 술이나 담배처럼 합법적인 기호용 마약식품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불법은 아니에요. 대신 막 이걸 마약처럼 막 팔거나 뭐 거래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감옥에 가지만 미국에서는 이 위드라고 불리는 이 대마초를 피다가 걸리면 병원으로 가요. 이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 가지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식 보시겠습니다. 8개의 꽃잎을 가진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이다 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질서와 조화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한테 반드시 지식을 자랑해 주시고요. 이걸 다시 한번 영어 단어를 섞어 쓰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코스모스는 꽃 이름이기도 하고 우주, 질서, 조화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8개, 8죠. 8개 꽃잎인데요. 꽃잎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 네, flower petal이라고 합니다. P-E-T-A-L 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이 petal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페탈 하셔도 별 상관없어요. 네, 그냥 페탈이 꽃잎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되, 페탈만 써도 꽃잎이고요. 앞에 flower petal이라고 하셔도 꽃잎이라는 뜻이 됩니다. 상대방한테 페탈 그러면 뭐 배탈? 네, 이렇게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앞에 flower를 붙이시면 더 전달이 잘 되시겠죠. 그래서 flower petal이 8개가 달린 꽃은 코스모스다. 코스모스는 무슨 뜻? 우주라는 뜻이고요. 질서와 조화를 뜻한다. 자, 그렇다면 우주라는 영어 단어가 코스모스라고 했는데요. 이 우주라는 영어 단어가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주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는 그리스에서 온 거고요. 이제 미국 본토 영어에서 쓰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universe입니다. universe. 이게 우주예요. U-N-I-V-E-R-S-E 라고 쓰시고 universe라는 뜻으로 영어 단어를 써요. 자, 또 한 가지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S-P-A-C-E를 쓰시고 읽어볼까요? space. 그러니까 영어 우주라는 이름을 가진 영어 단어는 총 3개입니다. 스페이스, 유니버스, 코스모스. 이 중에 스페이스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스페이스는 그 지구의 대기권 밖, 인간이 장악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탐험하다 라고 할 때도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우주를 여행하다 라고 할 때도 우리가 말하는 우주는 스페이스입니다. 로켓이 우주로 발사되었다 라고 할 때도 스페이스를 쓰시는 거예요. The rocket blasted up the outer spac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공간, 그 우주는 스페이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유니버스. 유니버스는요, 천문학을 뜻해요. 별이나 은하로 채워진 연구 대상이 되는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뭐 우주의 신비를 풀다, 뭐 solve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뭐 우주의 탄생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뭐 the origin of the universe is still a mystery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유니버스가 쓰여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문적인 그런 천문학적인 학이 들어가는 우주를 얘기를 할 때는 유니버스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영어로 유니버시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학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대학이다. 그래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코스모스는 그리스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의 우주를 뜻해요. 네, 그래서 유니버스에다가 종교와 철학 등이 덧붙여진 우주 또는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념과 경험 등의 질서와 조화가 있는 완전한 체계를 얘기를 하죠. 이게 코스모스의 반대말은 혼란이나 혼돈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코스모스는 그야말로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다. 눈에 보이는 우주는 스페이스, 공부할 만한 천문학, 학문적인 천문학, 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은 유니버스다. 그래서 우주의 세 가지 이름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보다 상식이, 영어 단어 상식이 풍부해지시리라 믿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영어 단어는 코스모스예요. 네,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스페이스, 유니버스, 코스모스 세 가지 영어 단어도 여러 번 써보시고 연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 안에 질서와 조화의 의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질서는 order입니다. order. 그냥 order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order와 조화. 조화는 HARMONY를 쓰시고 하모니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꽃말 또 우주라는 영어 단어 안에는 order와 하모니의 뜻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신께서요, 혼란스러운 그런 우주를 하나로 모아가지고요, 네, 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끔 그렇게 만든 그 꽃이 바로 코스모스이기 때문이다. 네, order와 하모니의 뜻을 가진 코스모스. 네, 8개의 페탈을 가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자꾸 섞어서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세 번째 상식은요, 태초에 조물주가, 그러니까 신이죠, 신. 네, 창조주 또는 조물주, 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신이죠, 신 또는 조물주라는 한자어를 쓰기도 합니다. 태초에 조물주가 가장 먼저 만든 꽃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꽃말은 소녀의 순정입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다가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한테 꼭 자랑질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태초에 신께서 처음 만든 꽃, 조물주가 가장 만든 꽃은 무엇게? 네, 코스모스. 그럼 코스모스의 꽃말은 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소녀의 순정입니다. 네, 자, 코스모스의 의미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꽃의 이름일 수도 있고 우주, 질서, 조화, 네, 유니버스, 스페이스, order, harmony, 네,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다 코스모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물주와 창조주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네, 갑자기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종교를 그렇게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물주를 영어로요, 창조주를 영어로 the creator라고 합니다. 네, create라는 말 자체가 창조하다, 새로 만들어내다, 없던 것,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네, 그걸 create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or를 붙이면 그걸 만드는 사람 또는 물건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the creator 그러면 우리말로는 조물주, 창조주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로 뭐 조물주 이러지 마시고요, the creator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
웃긴 농담으로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께서도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교회든 절이든 남녀 호랭갱교든 어쨌든 간에 건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건물주를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단어긴 하는데 이 건물주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계시대요. 제가 공부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조물주보다 더 높은 분이 건물주, 그럼 건물주보다 더 높은 사람은 지주라고 합니다. 네, 땅을 가지신 분이 더 세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물은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해서 건물주가 굉장한 소득을 얻게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지주에 비하면 세 발의 피래요. 네, 땅을 가지신 분들은 건물을 새로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건물주는 그에 비하면 좀 그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도 그 건물주가 돼서 월세 소득으로 살아가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일을 하지 않고. 네,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꽃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영어로 다 알고 계시죠? F-L-O-W-E-R, flower입니다. flower. 네, flower. 태초에 the creator께서 가장 처음 만든 flower는 코스모스다. 근데 이 꽃말이 뭐냐 이겁니다. 꽃말을 영어로 flower world라고 그래요. flower는 꽃이고 world는 단어, 말이라는 뜻인데요. 코스모스의 flower world가 무엇이냐? 소녀의 순정. 자, 영어로 해볼까요? Girls pure love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Girls pure love, pure love. 걸이라는 말은 소녀잖아요. 어린 여자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위에 쉼표하고 s를 붙여서 그냥 z라고 읽으시면 girls, 소녀의라는 뜻이 되고요. pure, pure 그러면 순수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love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린 소녀의 순수한 사랑. 네. 소녀의 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표현이 더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의 flower word는 뭐라고요? Girls pure love 라고 하셔서 네, 공부하신 티를 팍팍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